여러분들 요 강의를 뭐 사실 이렇게 쪽집게 특강이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10분 정도 PD님이 10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10분 안에 우리가 그동안 뭐 거의 1년 가까이 배웠던 이 한국사의 내용을 10분 안에 이렇게 쪽집게를 해야 된다. 아, 사실 좀 쉽지 않습니다. 쪽집게 되기가 어렵고요. 일단 제가 조금 깔고 갈게요. 우리 이미 사실 그 릴레이 특강 통해 가지고 제가 사료 기출 그 특강을 통해서 사실 3시간 가량의 많이 그 근현대사를 압축시켜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그 빈출이 될 만한 부분들을 이미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또 긴급구조 119까지 해서 중요한 빈출 키워드들을 여러분들한테 다 많이 이렇게 자료로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좀 참고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요번 요 지금 특강은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저랑 이제 특강 들으신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새롭게 인입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다시 한번 마무리 점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부분 중에 조금 일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복습 겸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이따가 문제가 나올 텐데 거의 뭐 나오시면 특강 들으셨던 분들은 저는 그냥 바로 답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올려주시는 분이 아마 치킨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조금 개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구차개헌, 현대사에서 이 헌법 개헌하는 내용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그래서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 이 부분 마지막으로 한번 더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 이게 이렇게 사료제 시험으로 출제가 됐을 때 문제를 받자마자 헷갈리거나 뭔가 낯설어서 선지를 고르는데 시간이 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익숙하셨으면 좋겠어요. 얘는 지금 보시면 뭐 31조에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서 구성한다. 포커스를 여기다 맞춰서 국회 양원제에 포커스를 맞추면 여러분들이 헷갈려요. 혼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3차 개헌인지 몇 차인지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사료가 나오게 되면 지금 이 부분에서는 요 53조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질문도 많았고 많은 수험생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죠. 대통령과 부통령은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의해서 각각 선거한다.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로 요렇게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요거는 이제 몇 차 개헌일까요? 일단 여러분들 이거는 워밍업인데 이게 아마 좀 속도가 저한테 들어오는 속도가 조금 시간 차이가 있을 거예요. 자, 얘는 여러분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원래 처음에는 간선제 국회에서 이 재헌국회에서 간선제를 통해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당선이 됐는데 이제 요게 대통령 직선제로 들어가는 건 우리가 1차 개헌입니다. 1차 개헌. 자, 요거를 우리가 발췌 개헌이다. 발췌했다. 그래서 국회 쪽에서 원하는 내각 책임제와 그 다음에 이 대통령 여당 쪽에서 사실 요구하는 대통령 직선제 이거 양쪽의 것을 발췌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임시수도였던 부산에서 굉장히 조금 좀 이렇게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상태에서 기립 표결로다가 통과시킨 것이 바로 요 1차 개헌이고 대통령 직선제예요. 그래서 뭐 요거는 개념 설명은 수업 시간에도 많이 했는데요. 이게 이제 48년에 50총선을 치러가지고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요게 이제 나중에 50년에 다시 국회의원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게 반 이승만 좀 요런 인물들이 많이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 국회의원들 통해 가지고 간선제를 통해 가지고는 다시 대통령이 되기가 어려우니까 결국에는 임시수도 우리가 이때 전쟁이었죠. 그래서 임시수도 부산에서 요렇게 대통령 직선제로 처음으로 1차 개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 53조 보시고 바로 요 1차 개헌 발췌 개헌 연도까지 52년 정도. 그래서 앞뒤에 전후 상황들 이런 것들 조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렇게 1차 개헌 하나 다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보실게요. 자, 얘도 보시면 31조. 또 역시 입법권 국회가 행한다.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들어가서 첫 번째 사료 보고 왔다 갔다 헷갈려 하시면은 또 이게 뭔가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요 55조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부칙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 자, 55조를 보시면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는데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 이렇게요.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 근데 여기 붙이게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55조 제1항 단서에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이렇게 중임 다시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제한을 걸어둔 거를 폐지한 거예요. 중임 제한 철폐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2차 개헌 그래서 4452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정족수 136명이었는데 한 명이 요게 모자라가지고 결국에는 부결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4452라고 하는 걸 적용시켜가지고 통과를 시켜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4452 개헌, 2차 개헌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뭐 내용 여기서도 보시면 대통령이 거리될 때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 사실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뭐 3.15 부정선거를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이미 뭐 이승만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됐고 나이도 너무 고령이고 그래서 부통령 자기의 다음을 이을 이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 이기붕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3.15 부정선거를 뭐 자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후에 4.19 혁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 조금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요게 2차 개헌, 4452 요렇게 된다는 거 꼭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퀴즈가 나갈 거예요. 요게 마지막, 지금 앞에는 제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짚어드린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퀴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맞추시고 답을 올려주시면 올려온 거에 요걸 가지고 이제 닉네임을 적어가지고 룰렛을 제가 돌릴 거예요. 자,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헌법이 제정된 시기를 연표해서 고르면 우리 9차 개헌 중에 하나입니다. 보셨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밑에 드릴게요. 선지. 자, 정답을 고르셔서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피디님, 요렇게 이제 진행하면 되나요? 되나요? 조금 기다려요. 네, 제가 요게 룰렛판이 몇 개 됩니다. 룰렛판이 한 몇 개 됐나요? 한 8개 되나요? 네임을 적을 수 있는 게? 그래서 8명 정도가 올라오면 제가 돌릴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해설 문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헌법이 제정된 시기를 연표해서 골라라. 수업 시간 성실히 들으셨으면 그리고 특강까지 들으셨으면 바로 체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 이 사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거는 뭐 대통령 임기가 6년이고 중임 제한도 없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게 뭐냐면 요거죠.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기구가 생겼다. 통일주체 국민회의. 그래서 제가 저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되면 박정희 정부 시기를 떠올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7.4 남북공동성명 요걸 떠올리면서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유신헌법을 떠올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으로 선출한다. 역시 간선제를 통해서 대통령이 선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용을 조금 더 들어보게 되면 대통령은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대한 추천권을 가지고 국회 해산을 명할 수가 있다. 그래서 3분의 1에 대한 추천권을 대통령이 추천을 하게 되면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승인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딱 얼음시켜버리는 이 긴급조치권을 가진다. 그래서 실제로 9번을 이렇게 이 긴급조치를 내립니다. 자, 요게 몇 차? 7차 유신헌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7차 개헌이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연표해서 골라라라고 했는데 바로 좀 나오셔야 됩니다.
보시면 1972년에 7월 달 7.4 남북 공동성명. 그래서 우리가 이 박정희 정부 시기 때 드디어 이제 어떤 남북의 관계가 우리가 어떤 그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평화적인 어떤 이런 액션이 좀 취해지게 됐던 그런 이제 공동성명이 되겠는데 72년에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가 되는데 바깥으로는 어떤 평화통일에 대한 이야기의 분위기가 막 흐르지만 요것이 각 국가에서는 뭔가 이런 어떤 체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조금 그런 식의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쪽 같은 경우는 남한 같은 경우는 유신 체제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헌법 체제가 이제 제정이 됐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72년 7.4 남북 공동성명 바로 요때 머릿속에 72년 7월달, 그 다음에 72년 10월 유신 요렇게 같이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되겠어요. 10월 유신 7차 그리고 통일주체 국민회의 요런 표현 자체가 겉으로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어떤 협의를 거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를 하는 기구로 표면적으로는 보였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의 권한을 굉장히 막강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기구로서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조금 한계죠. 그래서 얘는 정답은 요렇게 될게요. 요렇게 3번 다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 한국사 뭐 꼭 유의할 점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응시하실 때 자주 했던 이야기예요. 선지 4개. 뭐 사실 뭐 이게 뭐 복수 정답이니 조금 이런 이제 논란의 여지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실 그 전 시험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그랬던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4개의 선지를 다 보시고 최적의 정답을 골라내시는데 조금 포커스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선지 보고 실수하지 않게끔요. 그래서 어떤 최적의 어떤 정답이라고 하는 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료가 어려우면 선지를 좀 항상 먼저 보세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보시면 나머지 선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힌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잘 유의 깊게 보시고 그 다음에 선지 보셔서 사료 파악을 거꾸로 진행하시는 것도 여러분들 쉽게 문제 푸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게 습관화가 많이 되셔야 되니까 우리 또 내일 뭐 이렇게 내일 모레 아마 모의고사 우리 여기 온오프로 할 거예요. 그것도 마지막까지 점검 조금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마지막으로 4월 3일이죠? 여러분들 오랜 시간 사실 기다린 날이에요. 여러분들 뭐 그동안 이렇게 꿈꿨던 사실 계속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소방관이 되고 싶다 막 이런 꿈을 꾸셨을 텐데 4월 3일 날 여러분들이 소방관이 되는 현실이 되는 날이죠. 여러분들 그냥 정말 좀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실력 발휘 잘하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 응원할게요. 힘내시고 시험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요렇게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하고요. 여러분 아직도 사기특강이랑 그 다음에 긴급구조 119 이거 체크 안 하신 분들은 꼭 그거 마지막에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무료 특강으로 다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꼭 다운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마지막 최종 점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